최근 대한민국에서 20, 30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알다시피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하지 않는 상황에서 흥미롭게도 연애 프로그램, 줄여서 연프에는 꾸준하고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솔로, 환승연애, 솔로지옥, 하트시그널을 포함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까지 그 인기는 꾸준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투게더는 정확히 최근 방영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와는 정확히 정반대 지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쇼박스에서 나온 장기연애 시리즈가 많이 떠올랐는데 당연하게도 영화가 10년 정도 연애 중인, 다시 말해 장기연애 중인 커플인 팀과 밀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발칙하고도 차별화되는 점은 단순히 장기 연애 중인 커플의 이야기를 전형적인 로맨스 코미디스러운 장르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 여기에 공포, 그 중에서도 최근 서브스턴스로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른 바디호러 장르와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영화의 장르를 정한다면 바디호러 로맨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작중 팀과 밀리 역의 두 배우인 데이브 프랭크와 앨리슨 브리는 실제 부부이기도 해서 더 굉장히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디테일한 연기를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영화의 큰 매력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장기 연애 중인 커플 혹은 부부가 함께 극장에 가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또 15세임에도 꽤나 수위가 높고 그로테스키한 장면이 종종 등장하고 소위 말하는 갑툭튀라고 할 만한 장면도 4~5번 정도 등장하는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쿠키는 따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화 투게더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영상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굴과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먼저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한 불완전한 생명체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팀이 다시 동굴에 가면서 불완전하게 합체된 기이한 생명체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연신 살려줘, 도와줘라는 말을 하면서 팀을 공격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이들의 얼굴이 실종되었던 커플인 사이먼과 캐리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합체가 온전히 되지 않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합체를 하게 된 사이먼 캐리 커플과 완전한 합체를 한 주인공 커플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최소한 둘 중 하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작중 팀은 요리를, 밀리는 운전을 맡으며 이 둘이 상호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팀과 밀리뿐만 아니라 많은 커플들에게도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역시 작은 부분의 희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작품 속의 주인공을 굳이 한 명 꼽자면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밀리와의 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확신이 없고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의 초반 밀리의 프로포즈에 대답을 선뜻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계속해서 팀에게 잠자리를 넌지시 떠보는 밀리지만 이를 피하는 듯한 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둘은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밀리의 대사처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익숙함인지 사랑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맥락상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팀이 겪는 공황장애, 부모님과 관련된 트라우마, 무명 가수인 자신의 현실, 경제적으로 밀리에게 의존하는 점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팀의 심리는 그가 꾸는 악몽을 통해 관객이 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동굴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처럼 보이는 악몽을 통해 현재 자신이 밀리와 겪고 있는 관계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자신에게 있는 듯한 연출이 팀이 밀리와의 관계에 있어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팀의 심리를 통해 관객은 자연스럽게 팀이 밀리와의 관계에 있어 그녀를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숨이 막히고 힘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밀리가 더 사랑하고 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팀과 밀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엄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둘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폭우를 피해 들어간 동굴은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자 변화의 시작점 역할을 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동굴에서 이 둘은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가까워지게 됐는데, 직접적으로는 이후 둘의 육체가 마치 자석처럼 끌리고 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육체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팀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던 것을 본 밀리의 질문으로부터 둘은 금연에 실패한 사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팀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밀리에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후 팀과 밀리는 계속 서로의 몸이 자석처럼 서로 끌어들이는 경험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둘의 관계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팀이 밀리를 위해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밀리의 팔에 생긴 상처로 그녀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가 되는 변화가 팀에게 생깁니다. 결국 동굴에서 우물을 마신 것을 계기로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밀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팀과 밀리가 하나가 될 준비를 마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이미가 팀과 밀리를 보고 계속 천생연분이라고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팀의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바라보면, 처음 프로포즈를 통해 평생 함께 하고자 했던 밀리의 바람이 팀이 밀리와의 관계에 있어 희생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그녀의 진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미와, 마침내 그녀에게 도달했다라는 등의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정말 탁월한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브의 사전적 정의는 문자 그대로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작중 제이미는 둘의 신체가 하나가 되는 사이비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영화는 직접적으로 제이미의 대사를 통해 플라톤의 향연에 대해 언급합니다. 제이미가 언급한 향연의 내용이 그들의 사이비 종교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고 아마도 모티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향연에 대해 소개하자면, 향연은 고대 아테네의 지성인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모여 그들 모두의 관심사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에서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태초의 인간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세 가지 성을 가진 인간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의 몸은 완벽한 공 모양이었고 매우 힘이 세고 민첩하여 굴러다니며 빠르게 이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완전함을 믿고 교만해져서 급기야 신들이 있는 하늘로 올라가 신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제우스는 이들에게 어떤 벌을 줄지 고민하다 인간들을 정확히 반으로 갈라놓아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에 따라 반으로 나뉜 인간들은 끔찍한 고통과 함께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에 휩싸인 채로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맸고,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사랑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다시 하나가 됨으로써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적 본능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영화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관객으로 하여금 둘로 나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과연 정말 완전한 것이며 최고의 사랑의 형태일까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역시도 그랬고 아마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들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생기게 한 중성적인 모습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이미가 과연 오래된 비디오 속의 두 남자가 합체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합체한 존재는 따로 존재하고 그들이 낳은 아이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이미가 비디오 속 두 남자가 합체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체한 직후 그 모습은 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래된 결혼식 영상을 보며 제이미의 대사 "행복했던 날이었죠" 입니다. 또 이를 포함해 과거에 있던 자신의 애인을 그리워하며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제이미가 영상 속 두 남자 중 한 명이거나 A 더하기 B는 C처럼 두 사람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영상의 배경인 예배당이 팀과 밀리가 갔던 동굴이라는 점에서 영상 속 결혼식이 꽤나 과거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이미는 두 남자가 합체하여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보통의 일반적인 인간처럼 이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지금의 모습으로 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논리를 팀과 밀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영화의 마지막에 밀리의 부모님이 그들의 집에 찾아온 장면에서 그들에게 인사한 중성적인 어린아이는 팀과 밀리가 합쳐진 결과물일 것입니다.
또 팀과 밀리가 합쳐지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그들에서 테이블을 지나 주방 그리고 노트북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연출을 통해 하루 정도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고, 다음 날인 주말 밀리의 부모님이 오기로 한 것도 여러 번 언급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결말과 이 작품에 대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보였고,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말의 비밀 없이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로망 혹은 환상을 깨부수려는 감독의 의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영화에서 주인공 커플과 함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제이미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고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의 일원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팀과 밀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몸이 붙어버린다는 설정을 사이비 종교와 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닌 좀 더 SF적이거나 긍정적인 다른 것과 연관지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영화의 결말을 곱씹어보면 팀과 밀리가 하나가 되는 장면은 스파이스 걸스의 밝고 로맨틱한 노래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상당히 비극적이고 끔찍한 마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저는 영화가 완전한 하나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처럼 환상일 뿐이며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둘 사이에 적당한 거리 혹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화의 아쉬운 점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팀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 장면을 포함해 영화의 구조상 수미상관 내지는 떡밥 해소의 목적이라고 해도 관객의 입장에서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상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몰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 중 중요한 변곡점에서 보여주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아쉬웠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의 공포를 장르적으로 잘 풀어내어 시각적으로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 투게더에 대한 저의 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화 투게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상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와 리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